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나가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모임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다고 느껴지셨나요? 이상하게 자꾸만 관심이 가고 나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정말 닮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남의 욕을 많이 한다면 모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잘된 부부를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한 지인을 가장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임 안에서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의정부에 사는 전선혜 씨는 나이가 들면서 나가는 모임을 몇 군데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5개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혜 씨는 특별한 취미도 딱히 없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계속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선혜 씨는 모임 인원 중에 부럽다고 느껴지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러움이었지만 선혜 씨는 이제 부러움과 질투보다는 배울 점은 배우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혜 씨에게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모임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인 선혜 씨보다 2살 어린 이은옥 씨였습니다. 은옥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옥 씨는 이 모임에서 유일하게 퇴직 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옥 씨는 50대에 퇴사 후 60이 넘어서도 몸이 건강하여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반면 선혜 씨는 아직 나이가 63세이지만 이미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아르바이트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혜 씨는 본인도 남편에게 눈치 보면서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 노후를 마음 가는 대로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혜 씨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밖에 없어 선혜 씨는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은옥 씨는 자기가 돈을 버니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고 국내지만 여행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다녀오는 듯 했습니다. 은옥 씨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니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없다며 본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처럼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산이 많거나 대대로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동산이나 땅에 돈이 모두 묶여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배우자나 자식의 눈치를 자주 보며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본인이 벌어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쓸 줄 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건강이 한순간에 망가지면 그 많은 돈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 소개한 은옥 씨의 경우에도 그저 소일거리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달에 9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벌어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노후에 돈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지만 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만 있으면 되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유는 대부분 재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연금을 300만 원쯤 받는 사람도 여유가 흘러넘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음식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 여행도 자주 가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며 자식이나 손주에게 턱하고 용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나 늦은 나이에도 수준 높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야 딱히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물론 노후에 일을 꼭 해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고 생활비 걱정이 없다면 그냥 좋아하는 취미 생활 즐기며 여행 다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퇴직하고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여러 모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60대뿐만 아니라 70대 분들도 건강한 동안에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혼자 살고 계시는 71세 이면택 씨는 현재 5년째 노인 일자리 택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으로 아픈 곳도 없으시고 돈도 벌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 장지환 씨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업을 구했는데 지환 씨는 생활비를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손주들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도 줄 수 있다며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일을 구하니 낮아졌던 자존감이 회복됐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삶에 대한 의욕도 다시 생겨났다고 하십니다. 지환 씨의 경우 일주일에 6시간 일을 하여 한 달에 받는 월급이 30만 원 남짓이었지만 이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얻은 것만으로도 지환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괜찮은 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몸을 쓰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니 용돈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 등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선혜 씨 이야기로 돌아와 선혜 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자신은 없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혜 씨는 직접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 미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동안 출근하여 일하는 것은 선혜 씨에게 단순한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혜 씨는 활동량이 늘어 점점 몸에 활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고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생기니 얼굴의 표정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선혜 씨는 모임 인원들을 질투하기보다는 하나씩 좋은 점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니 삶이 더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혜 씨는 모임 인원들 중 또 누가 부러운지 생각해 봤습니다. 선혜 씨에게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은 모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한 살이 많은 김선아 씨였습니다. 선아 씨는 모임 인원들 중에 유독 외모에 귀티가 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나머지 모임 사람들은 대부분 등이 굽어 있었는데 선아 씨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말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선아 씨는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가릴 줄 알았고 성급히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아 씨는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아 씨가 가장 부러웠던 점은 머리숱이 풍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선혜 씨는 요새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이 스트레스였고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처럼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두 번째 유형은 외모가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중장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관리는 사실상 외모 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다 보면 신체의 건강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외모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나이대가 비슷하지만 누구는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이고 누구는 나이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입니다. 나이 들면 외모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옛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외출할 때면 항상 꽃단장을 하시고 저보다도 준비를 더 오래 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외적으로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숱이 많고 얼굴이 많이 안 처진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머리숱 관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면 나중에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머리숱입니다. 선혜 씨는 소소하지만 추가 수입이 생겨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선혜 씨는 이제 모임에서 누군가를 볼 때마다 질투가 느껴지기보다는 어디 배울 점이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선혜 씨에게 세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강자 씨였습니다. 강자 씨는 7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취미를 4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자 씨는 선혜 씨와 달리 모임을 하나만 나오고 있었고 그나마 하나 남은 모임에도 자주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혜 씨가 강자 씨에게 전화를 할 때면 강자 씨는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항상 무언가 취미를 즐기고 있었고 평소에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강자 씨는 설레는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강자 씨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본인이 안 해본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강자 씨처럼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세 번째 유형은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면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친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의 경조사를 하나하나 다 챙기다 보면 나를 위해 쓸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결혼식을 가면 기본 10만 원은 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 더더욱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조사를 챙겨도 막상 내 경조사에는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는 게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결국 혼자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강자 씨처럼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은 외로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많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강자 씨가 늘 설레는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늘 신선한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거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도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모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삶은 언제나 새롭고 흥미로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행하다면 결국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혼자 남으면 갑자기 허전하고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나와 나 자신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강자 씨처럼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모임을 강박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충분히 가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임에서 진짜 부러운 사람은 남의 시선이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만의 삶을 채우는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어도 가장 빛나고 멋져 보이는 법입니다. 네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자식이 잘된 사람입니다.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식이 어느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어느 자식은 해외에서 산다더라. 누구는 사위를 의사로 봤다더라. 처음엔 별 관심 없던 이야기지만 듣다 보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특히 자식이 잘된 부모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마치 본인이 이룬 성취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모임에서 우리 딸은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이 몇 억이라더라.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산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부모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리거나 생활비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나는 자식한테 손 안 벌려라고 말할 때도 사실 속으로는 용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법입니다. 또한 자식이 잘된 부모는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덜하고 우리 애가 든든하니 난 걱정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표정에서부터 여유가 느껴집니다. 손주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이 있어도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챙깁니다. 모임에서 보면 부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건강한 분들, 외모가 귀티나는 분들,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 자녀가 잘 되어 걱정 없이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비교하며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러움에 휩쓸리다 보면 정작 내 삶의 소중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다 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들 말이에요. 내 삶에도 충분히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고 여전히 나만의 빛나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내게 맞는 속도로, 내게 맞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누군가는 여행을 즐기고, 누군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또 누군가는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닮아야겠다는 생각보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부러움에 흔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즐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겪었던 즐거움이나 부러운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정말 큰 공감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